홍역 권룡제는 강희 50년인 1711년 북경 옹친왕부에서 옹정제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홍역이 태어난 후에 4명의 형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장남이었고 제왕학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무난히 황제로 등극하였죠. 권룡제는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한 황제인데 권룡 60년인 1795년에 아들 옹염에게 선의한 후에도 3년간 아들에게 훈수를 두며 실제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63년을 통치한 황제라 하겠습니다. 권룡 연간에 기억할 사건들은 이른바 무공십전으로 통칭할 수 있는데 권룡제는 자신이 무공을 10번이나 세웠다며 자화자찬하였으니 그 10번의 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로 소수민족의 반란을 진압하거나 외국과의 전쟁을 벌인 것으로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16년인 1676년 갈단이 이복 형제들을 살해하고 준가르의 수령이 된 이후에 준가르는 서몽골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강희제의 청조와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하여 권룡 19년인 1754년 준가르의 수령 아모기살랍이 권룡제에게 복속을 청한 사건이 발생하였죠. 따라서 권룡제는 자연스럽게 준가르의 내정에 간섭할 기회를 얻었고 1755년과 1757년 두 차례 원정하여 준가르를 복속시켰는데 이렇게 최후의 유목국가 준가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부는 오늘날 신강성 천산산맥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을 말하는데 권룡 22년인 1757년부터 1759년까지 위구르가 준가르에 이어 반란을 일으켰지만 권룡제에 의하여 진압되었습니다. 아울러 권룡제가 준가르와 합쳐서 이 지역을 새로 개척한 변방의 영토란 뜻으로 신강이라 명명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지역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천은 오늘날의 사천성 대도와 상류 지역으로 소수민족 장족의 생활터전입니다. 권룡 12년인 1747년 이 지역의 토사 사라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곳은 워낙 산세가 험하여 토벌이 힘들었기 때문에 약 30년이 지난 1776년이 되어서야 겨우 토벌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이곳을 정복하는데 60만 대군을 투입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만큼 이를 진정한 승리라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죠. 강희 22년인 1683년 청나라에 병탄된 대만은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다스렸지만 권룡 연간에 이르면 그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대만의 창화현에서 농사를 짓던 임상문이 관리들의 수탈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과 함께 권룡 51년인 1786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섬감총독 복강안에 의하여 1년 만에 제압되었고 임상문은 북경으로 끌려가 응지처참을 당하며 반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면전은 오늘날의 미얀마로 권룡 30년인 1765년에 면전의 군사들이 섬라 남장을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한 후 운남성 보이 지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권룡제는 운기총독 유조에게 토벌을 명하였으나 그는 대패하였고 이후 20년이나 장수들을 파견하여 공격하였지만 모두 패하였죠. 청군은 남방의 열대기후와 풍토병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코끼리 부대의 위력 또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섬라가 면전에게 역습을 가하자 양쪽 모두를 상대할 수 없었던 면전은 1790년 화의를 요청하였고 권룡제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책봉 관계를 수립하여 황제의 채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남도 면전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안남은 오늘날의 베트남을 말하며 1787년 광남왕국과 대월의 다툼에서 대월이 패하여 권룡제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권룡제는 대월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병력을 파견하였지만 광남왕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죠. 하지만 안남 역시 섬라가 청을 끌어들여 자신을 공격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책봉을 요청하게 됩니다. 권룡제는 이번에도 안남 정벌에 실패하여 체면을 구겼지만 책봉 관계를 맺으며 위기에서 탈출하였죠.
과기객은 오늘날의 네팔로 1768년 프리티비 나라얀 샤가 네팔을 최초로 통일하여 샤 왕조를 건국한 후 대외 원정을 통하여 부탄, 인도 북부의 쿠마온, 시킴, 펀자브, 카슈미르 등 광대한 지역을 정벌하며 동쪽으로는 청나라의 서장 자치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권룡제는 복강한, 해찰란 등 당대 최고의 명장들을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기객을 쉽게 정복하지 못하며 대치하게 되지요. 이제 샤 왕조는 청과의 장기전을 대비해 캘거타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에게 원조를 요청하였지만 영국은 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홀로 청과 대치하는 데 한계를 느낀 샤 왕조는 결국 청나라를 천국으로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뜻을 전하게 되지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룡제는 무력을 통하여 진압할 수 있는 반란을 서슴지 않고 진압하였지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완을 발휘하여 책봉과 조공을 통해 황제의 체면을 지킴과 동시에 무리한 전쟁을 강행치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권룡제가 유연한 통치수를 보여준 황제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권룡 연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하가 있는데 바로 화신입니다. 화신은 만주 정홍기 사람으로 귀족 집안의 자제였으나 조실부모하여 갖은 고생을 겪으며 자라난 인물이죠. 권룡 34년인 1769년 관직에 진출한 후 지위가 높진 않지만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수행하는 3등 시위가 되었는데, 화신은 권룡제가 강희제, 옹정제보다 더욱 위대한 황제라 아부하며 권룡제의 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남방 순행을 위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할 때 의제은 제도를 만들어 권룡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의제은은 죄인들이 내무부의 은자를 상납하면 죄를 경감해준 제도로 조세 수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하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제은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조달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권룡 후반에 관리들이 부패하게 되는 계기가 된 제도이죠. 어쨌든 권룡제는 재위기간 동안 화신에게 무려 47차례나 고위관직을 제수하였으며 늦둥이 딸 고르나효 공주를 화신의 아들 풍신은덕에게 시집보내 사돈을 맺을 정도로 화신을 총애했습니다. 황제의 사돈이 된 화신은 무서울 게 없었고,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절 조지 메카트니는 중국인들은 화신을 두 번째 황제라 칭한다고 토로했을 정도였지요. 화신은 매간매직, 뇌물수수, 이권 개입 등 닥치는 대로 불을 쌓았고, 그에게 뇌물을 바치려는 사람들로 그의 저택 앞은 언제나 장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룡제는 화신의 전횡을 모른 척 하였는데, 화신이 권룡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비리는 권룡제 사후에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영국 사절 조지 메카트니와 권룡제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므로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룡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임과 동시에 논쟁거리도 많은 황제입니다. 중가르를 격퇴하고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분열을 종식시킴으로써 청제국의 판도를 극적으로 넓혔지만 금천 지역 토사의 반란을 토벌하면서 백성을 혹사시키고 베트남, 미얀마 등의 원정을 사실상 실패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기도 하였죠.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사고전설을 편찬한 공로가 있지만 반대로 130여 차례의 문자옥을 발생시킬 만큼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높여 3억에 달하는 중국인을 먹여 살리며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채 중국 중심의 세계관만을 고집하며 향후 중국을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황제이기도 하죠. 이상 권룡제의 삶과 전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